5개 블론 세이브 중 3점 이상을 내준 경기가 3경기예요. 3점 차도 믿을 수 없는 클로저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생각보다 일찍 올림픽 브레이크 전에 일주일 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건데 저는 이걸 따로 영상으로 찍진 않고 라이브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소통의 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리그 잠깐 한 달 정도 쉬면서 걱정이 되는 선수가 또 한 명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 말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 클로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븐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븐님의 블로그는 더보기 그리고 상세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적색 경보 위기의 김원중 대안은 없다. 해결책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일 시즌 롯데자이언츠 투수 운영에서 엄청 차질 빚고 있다.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모두 심각하게 무너졌고 좋은 타격 성적을 갖고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너무 충격적으로 못해요. 너무 충격적. 자, 그냥 되게 가볍게 투수 WAR 12, 투수 WPA 12, ERA 플러스 9위, WHIP 플러스 2위, 선발 WAA 9위, 선발 WAR 8위, 구원 WAA 12, 구원 WAR 12 밑에서 정렬하면 1등입니다, 여러분. 그냥 망했습니다. 그나마 시즌 초에 5선발진이 전부 무너진 상황에서 스트레일리, 프랑코, 박세웅 선수들이 조금씩 폼을 찾으면서 선발 승리 기여도가 그나마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반면에 불펜 투수들은 필승조 재편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반기 무리한 등판 페이스로 어깨 부상당한 최준용, 김대우 선수의 부재가 매우 뼈 아프죠. 그나마 다행히 구승민 선수 기복은 있는데 필승조로 다시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진명호 선수가 작책점과 볼넷 부분에서 확연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진욱 선수도 동기인 송재영 선수가 담당하던 좌완 불펜 선발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2, 3이닝 정도 어떻게는 막아내고 있거든요. 우리 마무리 김원중 선수 삼성전에 7월 9일 경기에서 클로저로 나온 상태에서 이학주 선수한테 투런 맞았죠. 그리고 폭투 1점 3점차 경기인데 블론을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진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클로저 2년차 마무리인 김원중 선수에게 드러나고 있다. 제가 시즌 초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습니다. 2년차 마무리인 김원중 이제 든든하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20 시즌에 김원중 선수 5승 4패 25세이브 기록하고 마무리 투수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일 시즌 김원중 선수에 대한 롯데 팬들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롯데가 75경기 거의 반쯤 왔죠. 근데 김원중 선수 3승 3패 12세이브 5개의 블론을 했어요. 시즌 페이스 자체는 6승 6패 24세이브 페이스로 작년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현재 블론 1위라는 리그 5명을 쓰고 있어요. 20 시즌에 8개 블론을 기록했던 김원중 선수가 2년 차에는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시즌 페이스로 10개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5개 블론 세이브 중 3점 이상을 내준 경기가 3경기예요. 3점 차도 믿을 수 없는 클로저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항상 롯데시네마 이렇게 뭐 했는데 아무리 김원중 선수가 블론이 많아도 선발 투수로서의 김원중보다는 훨씬 성적이 좋아요. 선발로 김원중은 이미 실패를 한번 했죠. 그래서 보직을 이제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서의 김원중보다 WAR 플러스, FIP 플러스, WHIP 등 비율 스탯에서 리그 평균을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선발 때는. 근데 마무리로는 평균을 훌쩍 상회한다. 그래서 김원중 선수의 POPS가 초반 39에서는 0.500대를 기록을 하지만 이후에 0.800대를 급격히 상회하는 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김원중 선수는 39 내에서 강렬하게 질러서 승부하는 마무리로 최적화된 선수다. 마무리 자리가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면 셋업맨으로 자리를 옮겨도 부담감이 좀 줄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무도 없죠. 대체할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박윤란 지금 클로저보다 약간 셋업맨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결국에 이거는 김원중 선수가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원중 선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대체 뭔가 어떻게 고쳐야 하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김원중 선수 4월 말부터 물론 진짜 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포심 일변도 그러니까 계속 포심을 던진다의 패턴을 지적을 했죠. 클로저 김원중의 피칭 레퍼토리는 초구는 항상 포심. 이거는 이미 리그 타자들도 뻔히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타자들은 김원중 선수 포심 타이밍에 맞춰서 배트 타이밍 잡고 정타를 맞아 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투수는 빠르게 볼 배합과 로케이션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김원중 선수는 계속 같은 코스와 같은 구종을 고집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가 탄착군인데 로케이션에서도 김원중 선수가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선발 투수 보직 맡았을 때도 그랬는데 지난 시즌 마무리 투수하면서 하이존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포심이 평균 2400rpm 그리고 최대 2600rpm 굉장히 좀 빠른 편이죠. 그리고 회전수가 150을 넘나들어요. 구속으로 윽박 지르는 게 김원중 선수의 강점이에요. 수비 시프트 활발해지면서 KBO 리그에서도 이른바 이제 플라이볼 혁명이 불며 어퍼컷 스윙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 하이존 공략은 더욱더 유용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어퍼컷 스윙 자세에서 하이존으로 공이 들어오면은 빠르게 레벨 스윙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대처가 안 돼요. 특히 회전수 높고 수직 무브먼트 좋은 김원중 선수의 포심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카운트에서 하이존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원중 선수 유리한 카운트에서 10중 8구 로우존을 공략합니다. 몸쪽 바깥쪽 코너워크로 이제 찔러 넣겠다. 혹은 떨어지는 유인구로 헛스윙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인 거는 알겠는데 어퍼컷 스윙 열풍에서 앞으로도 이런 구시대적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슉! 이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김원중 선수가 포심 포크볼 투피치 디자인을 해요. 아니 근데 선발 때 포심 슬라 커브 포크볼 지금 3피치도 아니고 4개의 피치, 4피치를 구사하던 선수예요. 근데 왜 포심하고 가장 자신 있는 변화고 특히 포크를 계속 투피치를 고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왜 슬라이더를 뺐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커브도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표에서 보시면 2일 시즌 KBO 마무리 투수들 구사하고 있는 구종이랑 구사율을 이제 레이븐님께서 직접 조사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 불안하다고 평가받는 마무리 투수들 따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성적이 좋은 편인 마무리 투수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데 1번 포심 구사율 52% 이상 2번 제2구종으론 자이로스핀 계열인 슬라이더 구사 3번 4개 이상의 구종 4번 투심 커터 등 변형 페스트볼 5번 오프스피드 및 탑스핀 계열 구종인 즉 떨어지는 공 구사 자제. 그러니까 포크볼 체인지업 커브 안 쓴다는 거예요. 많이. 진짜 어쩌다 한번 쓴다. 그런데 김원중 선수는 진짜 안타깝게 이 5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마무리 투수.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마무리 투수가 자이로스핀 계열 구종이 유리하다는 게 이미 수십 년간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종은 그립과 손목 각도로만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수평, 수직, 무브먼트를 모두 충족해서 어느 방향으로도 스트라이크 잡거나 유인구로 던지는 등 활용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더욱 마무리 투수 등판하는 상황 대체로 주자 내보내서 안 되고 주자 있다면 절대 패스 노 라는 전제가 깔리죠. 이때 오프스피드 계열의 구종이나 탑스핀 계열의 구종 즉 포크볼, 체인지업, 커브 등 폭투나 포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슬라이더나 커터보다 훨씬 높죠. 특히 포크는 굉장히 뚝 떨어지니까. 지금 롯데 포수들 블로킹 능력이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패스나인이 거의 0.8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선발 투수들이 이거 수치를 줄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불펜으로 넘어가면 아마 1.0을 훌쩍 뛰어넘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팀에서 불펜 투수들이 제2구종으로 자꾸 포크볼을 구사하고 대부분 직구 혹은 포크볼 이 두 피치를 가져간다? 글쎄요.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선수는 과연 어디에 있나? 그리고 실제로 7월 9일 경기에서 잇따른 포크볼 폭투로 투아웃에서 1점 그냥 줬죠. 그래서 블루온도 기록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원중 선수 포크가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다. 정확히는 위력적인 날, 그렇지 않은 날, 우리 소위 말하는 끌키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진짜 갈리는데 관찰을 해보면 포크볼의 회전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존에서 존 바깥으로 날카롭게 꺾이는 날은 정석대로 포크볼이 탑스핀, 정회전을 이루고요.
반면에 포크볼이 여지없이 난타당하는 날은 포크볼이 역회전 먹고 덜 떨어지죠. 근데 이게 롯데에 전수되고 있는 포크볼의 레퍼런스 자체가 잘못된 탓이 큰데 이거는 레이브님이 특집으로 다루실 거고요. 저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에서 정상적인 포크볼 구사하는 선수는 박세웅 선수, 나균환 선수뿐이다. 만약에 김원중 선수가 이 포크볼의 회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보완을 하거나 아예 제2구종은 포크를 버리고 다른 변화구를 장착을 해서 제3구종으로 역회전을 주는 전형 페스트볼의 이제 스플리터 같은 걸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원중 선수 우리 클로저로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싶다면 진지하게 구종 변화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익힌 슬라이더도 왜 안 쓰는지 모르겠고 가급적이면 커터나 스플리터 같은 전형 페스트볼을 볼 배합을 보여줘야 된다고. 슉 멘탈 사실 그 어떤 투수도 그 어떤 타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마무리 투수한테는 정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죠. 평정심의 유지. 김원중 선수 평소 안타 맞거나 실점하면 이제 얼굴색이 변하죠. 본인은 공을 던진 애가 열이 올라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투구 내용이 좋을 때는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얼굴의 투구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매우 좋지 않다. 실점 줘서 내가 열받고 한 거를 어떻게 해결은 못하겠죠. 당장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 적어도 마음 굳게 먹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은 좀 필요하다 보인다. 애초에 마무리 투수가 등판하면은 경기를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타석에서 싸움에 패배를 했다고 전이가 꺾여서 아웃카운트 3개 잡을 방법은 안 나와요. 김원중 선수는 스스로 대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스스로가 강하다는 체면을 걸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제 피칭 레퍼토리랑도 관련이 크게 있는데 진짜 김원중 선수가 7월 9일에 블론 하면서 블론 세이브하는 과정이 포심 일변도에서 비롯이 됐다면 마무리는 포심 완전 배제. 그러니까 포심이 계속 맞으니까 포심을 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케이션 문제를 구종 자체의 문제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굳이 비단 마무리 투수뿐 아니라 어떤 투수한테도 심각할 수 있는 결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심을 갑자기 안 던지는 게 잠깐이면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네 타자 연속 가져간다. 이러면은 눈에 익죠. 당연히. 타자들 아무리 포심 노리고 들어와도 포크볼 커브만 던지면 당연히 전략 바꾸죠. 변화구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빠른 볼이랑 함께 던져야 의미가 있는데 자기 빠른 공에 어떨 때는 너무 과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몇 번 맞았다고 아예 불신해버려. 이런 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중계 중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직구 맞았다고 직구 아예 안 던진다. 또 포크만 던지고 있네? 아니 포크만 계속 던지면 나 같아도 볼넷 나가거나 딱 칠 타이밍 보겠다. 포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이 고개를 저어요. 안 던지겠다고. 특히 지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트볼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어해. 이거는 김원중의 문제입니다. 슉. 그 외에 김원중 선수한테 지적할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훌륭해, 구질 자체도 우수해, 투구폼도 손댈 부분 없이 너무 좋고. 근데 이 좋은 투수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김원중 선수 마무리로서 완벽하게 변신하려면 확실한 롤모델 그리고 그에 도달하도록 마음가짐을 다 잡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롤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 별로 멀리 찾을 필요 없다. 바로 앞에 있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롯데 손승락. 우리 손승락 선수 나올 때 사이렌도 막 삐 하고 올리고 그랬는데 그립입니다. 어쨌든 김원중 선수가 스스로 스승이라고 칭했던 롯데자이언츠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 손승락 선수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도 잠군다는 이름마저 너무 완벽했던 16년 FA로 롯데 유니폼 입을 때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전환하기 직전까지 손승락 선수 롯데 4년간 15승 14패 94세이브 위대한 기록 세웠고요. 김원중 선수 마무리 전환하면서 손승락 선수에게 투수는 피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격하는 자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손승락 선수의 커리어와 데이터를 통해서 손승락 선수가 추구했던 마무리의 피칭 디자인 어떤지 볼 필요가 있겠죠.
손승락 선수 평균 구속 143, 최고 구속 153, 빠른 포심 앞세운 공격적인 피칭 레퍼토리, 그리고 가장 애용하던 구종 중에 하나는 평균 구속 140의 커터보다 조금 느리고 각폭이 큰 하드 슬라이더까지 섞어 던지면서 타자들을 교란을 시켰고, 특히 커터는 프론트 도어, 백도어, 숏바운드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구사하고 적은 구종으로도 다양한 타자 공략을 했어요. 구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포크볼과 커브의 비중도 물론 조금씩 늘어났지만 기본적인 피칭 레퍼토리 포심 커터 슬라이더 3피치 조합이다. 또 손승락 선수 굳이 로우존, 그러니까 코너워크를 고집하는 정교한 제구 굳이 안 했습니다. 빠른 구속과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서 하이존도 적극 활용하고 도망가지 않고 존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스타프형 강속구 투수. 멋있어. 그래가지고 손승락 선수 존 공략 비율이 50% 넘어갔고요. 이게 마무리 투수로서 제일 중요한 강심장, 그리고 배짱, 멘탈 컨트롤 기본적으로 다 되니까요. 뭐 당연히 극장 열렸다 우리 많이 했죠. 근데 그 별명 때문에 손승락 선수를 마냥 좋게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적극적인 종 공략이랑 자이로스핀 계열 구종으로 맞춰 잡는 스타일이라서 삼진율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워낙 공격적이라서 통산 물론으로 역대 1위기는 해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손승락 선수 피칭 디자인이 가져온 블론 세이브의 수는 효과적으로 마간에 기록한 271세이브에 비교하면 제법 낮은 코스트고, 터프 세이브 등판 상황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원중 선수에게 답은 멀리 있지 않고 처음 받았던 가르침 기억하고 그와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보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우리 클로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어쩐 일인지 조금 힘든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멘탈 관리, 제가 중계 중에 항상 말씀을 드려요. 김원중 선수가 직구 던진 다음에 한 두어 대 맞았다 싶으면은 직구를 그 순간부터 안 던져요. 진짜. 그리고 포크를 계속 고집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불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결과적으로 자기 직구를 믿어야 돼. 포심? 충분히 위력 있어요. 한두 번 맞을 수 있어. 당연히 클로저라는 자리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겠죠. 그치만 그거를 아예 안 던져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는 마무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절대 마무리는 맞아 나가더라도 내 공, 내 거 고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완급 조절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해내줘야 하는 게 마무리거든. 김원중 선수가 결국엔 잡아야 하는 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구가 없는 동안 앞으로 이제 요새는 되게 많이 아시겠지만 뭐 WAR 유명하죠. WPA, 뭐 ERA 플러스. 왜 ERA 플러스가 붙어요? 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쇼츠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신인 드래프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야구가 쉬는 동안에도 저는 일을 합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야구 없는 동안 조금만 힘내봐요.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볼게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